자, 어제 정청래 대표가 반민특위를 언급했어요. 친일파 물리치듯이 우리가 내란 물리쳐야 된다. 내란의 잔당들 하면서 당대표가 사실상 이 특별재판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비스무리하게 했죠. 그다음에 오늘은 원내대표까지 마지막까지 중심을 잡아야 되고 민주당이 아직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고 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난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국민들은 그냥 당에서 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제일 불안한 사람 누구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 재판 그쵸. 받을 거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강경파가 막 세게 치고 나가서 법의 지금 시스템을 움직이고 만들고 막 하려고 하는 상황을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 잡았거든요. 브레이크를 계속 걸었어요. 맞아요. 이광철 민정수석이 막 더 질러 여기서 그냥 검찰 없애야 돼 막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사람 불러서 스탑 여기까지 이런 지령을 그렇죠.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표는 이 대통령 지금 한번 내렸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못하는 거 지금 같아요. 기일 추정이 돼 있잖아요. 네. 기일 잡아버리면 돼요. 법원에서 갑자기 기일을 잡아버릴 수가 있어요. 기일 추정이 돼 있는 거는 얼마나 불안해. 언제든 기일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이게 부장님. 근데 사실 이런 게 바로 체크 앤 밸런스인데 사실 이 내란 특별 재판부라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또 느낀 거죠. 이 명청 교체기가 이게 청이 말을 안 듣는구나. 당에서 그냥 달리는구나 그냥. 왜냐하면 그쪽 지지자들만 보면서 지금 달리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에서 진짜 제대로 붙을 거면 그래 너네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나는 기일 추정 풀어버리고 나 변론기를 잡아버릴 거야. 이렇게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도. 나갈 카드도 사법부는 갖고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민주당에도 저희 같은 법률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학 때부터 시작해서 그게 사법연수원이든 로스쿨이든 법을 배우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법치의 의미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법치라는 건 뭐냐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사전에 약속해 놓은 시스템. 그리고 그 사전에 약속해 놓은 시스템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게 어떤 결과든 그걸 존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결과에 존중하지 않고 서부지법 폭동처럼 해버리면 그에 대해서는 응징을 하는 거예요. 왜냐? 안 그러면 힘을 가지고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인간들은.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그래서 폭력과 그런 피바람이 부는 그런 역사를 우리 인류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부에서 영장 하나 제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안 내준다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로만 구성해서 영장을 마구 발급받겠다?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쪽이든 양쪽에서 한쪽이 힘을 지는 순간 이제 이런 일들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엄을 반대했던 이유도 계엄으로 그런 식으로 재판부 형성하고 그렇게 하는 게 위헌적이고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반대를 했던 건데 이렇게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이런 거를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상시 계엄을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건 상시 계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인치주의 중심으로 나라가 변화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갈등들은 결국 힘과 힘의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힘과 힘의 투쟁으로 간 다음에 대한민국의 사회는 극도로 혼란스러울 것이고 극도로 굉장히 상황이 좀 좋지 않게 흘러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송정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정청래 대표는요. 민주당에 있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어디 있어요? 왜냐면은 이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과 그나마 가장 비슷한 예를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찾자면 1962년에 있었던 혁명재판소가 있습니다. 1961년 5월 6일 이후에 국가재건회의가 설치한 기구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다 거기서 처벌받았어요. 국립중앙도서관 이런 데 가면은 한국혁명재판사라고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거기 보면은 당시 혁명재판소에서 했던 판결문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하겠다는 건 결국 그런 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이 5.16 이후에 있었던 거하고 비슷한 걸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적 논리와 그들의 역사 인식에서 보면은 모순투성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으면 안 된다. 그분은 민주당을 대표하실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나와서 거예요. 민주당과 싸워야 되는군요. 타임머신 타고 옛날 공화당으로 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도 되네요. 그렇죠. 예, 정신 세계와 정신의 질서의 상태로 봐서는 그러네요. 맞아요. 이 두 가지 사례를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혁명재판소랑 같이 그다음에 반민특위 뭐 이런 상황 같이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야 신기하네. 역사가 돌고 돌아. 사실은 이런 거에 웬만하면 말을 그렇게 강하게 쏟지 못하다가 지금 아까 천대엽 처장도 말을 좀 완곡하긴 했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냈고 모이자고 법원장 했잖아요. 회의, 법원장 회의 한다 그래요. 이 정도면 대한민국 사법부로서는 그래도 꽤 좀 뭔가 시그널을 내려고 노력한 흔적 아닙니까? 사법부가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우리 사법부는 정말 오랜 그런 역사를 좀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투쟁의 역사를 가지면서 우리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어요. 이게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영로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왔고 저는 제가 이제 변협의 감사로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국제 변호사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세계 변호사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세계 변호사 대회를 개최하면서 변호사들이 그때 굉장히 조금 감격해했던 게 있어요. 특히 원로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 왜 그랬냐면 유신 시대에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굉장히 그 유신헌법 아래에서 굉장히 그 정치 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사법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계 변호사 대회, 세계 법률가 대회를 하면은요.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출입 금지를 당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랬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를 이루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쟁취하고 세계 변호사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수준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참 감개무량한 건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제 법조 선배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되게 약간 울컥한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법부의 권력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사법부야말로 진짜 이 사회 모든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벅스타피어가 바로 사법부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거를 갖고 싶은 거야. 독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계엄을 해서라도 군사재판으로 넘겨서 계엄하면 군사재판이 가져가거든요. 군사재판으로 넘겨서 그거를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와 같은 방식 이게 전형적인 인민 독재 방식입니다. 이런 인민 독재 방식으로 오직 다수결의 힘만으로 밀어붙여서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이러한 움직임도 있어요. 그게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 구소련에서 벌어졌던 그런 재판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양쪽 사이에서 이 법치주의를 어떻게든 이 시스템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건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인류 역사에서 되게 이런 사법부의 독립과 이런 시스템을 지킨다는 건 정말 예외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적어도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나서서 사법부의 독립이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는 분연히 함께 나서서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홍콩에서 이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려고 했을 때 맨 마지막에 그때 우산혁명 때 2019년에 우산혁명 때 맨 마지막에 홍콩 변호사회의 변호사 3,000명이 검은 양복을 입고 상복을 입고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왜냐 안 그러면 그게 실패하면 사법부가 무너지게 되고 권력의 독점이 됩니다. 그게 군사 권력이 됐던 그게 이와 같은 다수결의 권력이 됐던 그 권력의 독점이 되는 순간 우리는 힘에 의한 재판을 보게 되고 힘에 의한 재판에 의해서 절대 공정하지 않은 힘과 힘의 싸움의 세계로 야만의 세계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정말 용기를 좀 가져야 된다. 법관 대표자 회의도 필요하고요. 저는 그 판사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기일 추정했던 거 변론기일 잡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잡으셔야 돼요. 판사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민주당이 브레이크를 잡을 명분이 생깁니다. 아니 저는 지금 절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옳지 않은 방법이지만 민주당은 그런 그 판사를 탄핵할 거예요. 바로. 탄핵 소추해서 그 판사의 업무를 정지시키겠죠. 당시에 홍콩 변호사의 3,000명이 집회를 하고 홍콩 변호사 회장은 영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각오가 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독립,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는요, 두 개를 가지고 간다고 봐요. 사법부의 독립과 언론의 독립, 이 두 가지 체제를 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둘을 조용히 시키면 세상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권력자들은 어떻게든 손을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는 그러한 결기가 있어야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 퇴보하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잠깐 네. 언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만드는 내란 특별법은 비유하자면 언론이 영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민주당에서 입법을 통해 내란 특별 언론법 만들어서 TV조선 보도본부장을 내란 특별 보도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내란 특별 편집국장을 임명해서 그 사람이 이 지면과 방송을 다 만들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좀 거칠게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더더군다나 언론도 아니고 헌법에 엄격하게 기능과 권력, 그 권한과 또 여러 가지 존중돼야 될 범위들이 지정되어 있는 사법부를 향해서 한다? 와, 전 진짜 참 말이 안 된다.